오늘 시간에는 아주 핫한 주제죠. ETF와 ETN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만큼 아주 쉽고 재밌게 설명해 주실 이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국거래소 증권상품시장부에 근무하고 있는 안길현 팀장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네네. 제 주변에도 보면 정작 ETF나 네. ETN이 어떤 상품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 투자 전략을 크게 구분한다면 액티브 투자 전략이 있을 거고 패시브 투자 전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액티브 투자 전략은 펀드 매니저가 좋은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이제 그 자산을 굴려서 수익을 내면 그걸로 이제 그 성과를 돌려주는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패시브 투자는 그렇게 그 펀드 매니저의 역량에 의존하기보다는 어떤 지수의 성과를 그대로 쫓아가면서 그 투자 성과를 이제 추구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는데요. 패시브 투자의 대표적인 상품이 이제 인덱스 펀드와 ETF가 되겠죠. 이 코스피 200 그럼 ETF를 샀다 이러면은 코스피 200에 있는 종목들을 그렇죠. 다 네.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네,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네. 개개인이 분산 투자를 직접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200을 투자하고 싶다면 정말로 200종목을 다 사야 되는데요. 그 200종목을 다 사서 그다음에 지수의 흐름만큼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대신에 ETF를 사게 되면 ETF는 200종목을 모두 다 담고 있기 때문에 ETF 한 주만 사도 코스피 200 전체에 대해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 거죠. 그럼 ETF랑 ETN은 뭐가 다르냐, 비슷한 네.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ETN이면은 이게 채권으로 네. 보면 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ETN이 영어로는 Exchange Traded Note인데 조금 어색하죠. 펀드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노트라는 말은 잘 못 들어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채권을 노트라는 걸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ETN은 그래서 약간 그 채권 성격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ETF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ETF는 자산 운용사가 자산 운용을 통해서 지수 수익률을 추적하는 만기가 없는 집합 투자 증권 펀드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ETN은 증권회사가 자기 신용으로 지수 수익률을 보장하는 만기가 있는 파생 결합 증권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차이가 뭐냐면 신용 위험의 유무인데요. ETF의 경우에는 신용 위험이 없습니다. ETF는 투자 자금이 모아지면 그것을 신탁 자산을 은행에 이제 보관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전혀 신용 위험이 없고요. ETN의 경우에는 증권사가 자기의 신용으로 발행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신용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위험이 있다는 말은 예를 들면 증권사가 뭐 파산이나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극단적으로는 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위험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 만약에 유가를 따라가는 ETN이 있다 하면은 유가가 100원인 상황에서 시장 가치가 200원이다. 이러면은 괴리율이 100%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면 지표 가치가 100원일 때 시장 가치가 200원이면 괴류 가격 괴리가 100원만큼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ETN에서는 사실 그 지표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제 발행할 때 이제 기준가가 있을 텐데요. 그 기준가로부터 매일 변화하는 그 기초지수 변화율을 일할로 계산을 해서 거기서 재비용, 여러 가지 또 분배금 등을 가감해서 산출하는 것이 이제 지표 가치가 되겠고요. 그 지표 가치를 기준으로 기초지수 수익률에서 어떤 약정 보수라든가 그런 것들 재비용을 차감을 한 다음에 투자자한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표 가치는 기초지수의 변동률에 따라서 지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 지표 가치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시장 가격 간의 차이가 이제 괴리율로 나타나는 것이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제 괴리율이 엄청 많이 벌어진 네. 일부 종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너무 많은 매수세가 몰리니까 이제 네. 뭐 유동성 공급자인 증권사가 제대로 이제 주식을 공급해도 이 수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네네. 발생하는 건데 예. 그러면 이제 괴리율을 좁히기 위해서는 좀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아까 제가 먼저 ETN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먼저 좀 ETN의 이게 발행과 유통 구조를 좀 먼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TN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발행자인 증권사가 자기 신용으로 발행을 해서 그것을 LP가 인수한 다음에 거래소 시장, 유통 시장에다가 이제 매출을 함으로 인해서 유통이 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일반적인 주권과는 달리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여기 이렇게 LP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이 LP는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이제 유동성 공급자가 되겠습니다. 유동성 공급자는 공정한 그 가격에서 증권의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자가 LP가 되겠고요. 이 ETN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LP를 발행자가 겸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행자가 증권을 발행한 다음에 LP인 발행자가 그 증권을 다시 인수를 해서 그것을 거래소 유통시장에다가 매출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괴리율을 좁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제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원유 ETN 상품의 경우에는 지표 가치보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지표 가치보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 괴리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시장 가격을 낮추는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표 가치를 높이는 방법. 그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시장 가격을 내리는 방법은 좀 능동적인 대응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방법은 시장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건데요. 현재는 매수 수요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 시장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LP가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물량을 많이 시장에 내보내주면, 즉 매도 물량을 많이 내보내주면 이제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시장 가격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방법을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지표 가치를 올리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능동적인 대응은 아니고요. 결국에는 지표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기초 자산이 속해 있는 시장, 즉 원유 ETN 상품의 경우에는 WTI 원유 선물 시장 그쪽에서의 선물 가격이 올라가서 그것이 지수에 반영되면서 기술값이 올라가고요. 그렇게 해서 지표 가치가 올라가는 형태로 괴리율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을 이제 바라볼 수는 있는 거지요. 네. 이 ETN은 만기가 있는 상품이거든요. 지금 발행되어 있는 원유 ETN 상품의 경우에는 만기가 보통 이제 2026년이나 2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ETN을 보유하고 계속 간다, 만기까지. 그렇다면 그때 가서 돌려받는 것은 지표 가치로 돌려받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ETN에 대해 설명드릴 때 ETN은 지수 수익률만큼 보장해주는 상품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수 수익률만큼 보장을 해준다는 얘기는 지표 가치 변화율 정도밖에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기까지 계속 가져간다면 결국에는 지표 가치만큼만 돌려받기 때문에 높은 시장 가격에 매수한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존버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언제 10년이고 20년이고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네. 오를 거기 때문에 네네. 존버하면 된다. 네. 이런 마인드이신 건데 네네. ETN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네. 계속 버티시다가 만기가 되면은 네. 결국은 시장 가치 가격이 아니라 네. 지표 가치로 돌려받기 맞습니다. 때문에 손실을 볼 수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네. 유의해서 보셔야 된다. 좀 물론 이제 그 과정상에서 정말 어떤 이벤트가 생기던 기초 자산의 가격이 대폭 상승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손실을 줄인다거나 혹은 이익을 취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굉장히 좀 지금 상황에서 좀 힘들어. 어려운 상황이긴 네. 합니다. 네. 그럼 지표 가격에 발행을 해서 매도는 네. 시장 가격이 하면은 이득 네.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많이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네. LP가 그럼 주식을 발행할 때는 어떤 좀 과정으로 발행하는 건가요? 사실 이제 발행할 때는 보통 10,000원으로 발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 10,000원으로 발행해서 이제 그것을 발행 원본액이라고 합니다. 발행 원본액으로 발행을 하는데 그것을 인수하는 자가 또 그 증권사이기 때문에 사실 발행가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보면은 그냥 액면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발행을 해서 LP가 그 증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때 그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이제 매도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지표 가치로 수렴할 수 있도록 시장 가격이 지표 가치로 수렴할 수 있도록 이제 호가를 제출을 해서 이제 괴리율을 줄여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표 가치보다 높게 있는 시장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지표 가치보다 높게 나와 있는 여러 매수호가들이 있을 텐데요. 그 매수호가들을 비싼 매수호가부터 차례차례 체결시키면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괴리율을 좁히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지표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증권사는 매도하니까 좀 일부 이익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그것은 지표 가치로 시장 가격을 줄이는 과정상에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어차피 이제 괴리율을 좁혀서 네. 정상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네. 되는 LP의 의무라는 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게. 네. 거래소는 LP들한테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의무가 있는데 하나는 호가 스프레드가 일정 수준 벌어지면 그 호가 스프레드를 스프레드 내에서 유동성 공급을 해서 원활한 그 매매가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이제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괴리율을 또 일정 수준으로 좁히게 하도록 하는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이제 LP인데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불가피하게 그렇게 조금 그 이익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있죠. 이제 호가를 매수만 많고 지금 매도가 없는 상황이어서 네. 매도 호가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네. 매도 호가를 내는 기준이 6%다. 지표 가치의 6% 포인트 차이밖에 못 낸다. 이런 오해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네네. 이제 그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라 하면 괴리율이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LP의 의무 중에 하나인 괴리율 관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외형 지수에 대해서 6% 이내로 괴리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LP도 호가를 가급적이면 지표 가치 부분에서 내야 되고요. 그 호가를 내는 것을 지표 가치에서 6%를 벗어난 호가를 내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정 수준에서 이제 호가를 내면서 이제 그 괴리율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같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즉 괴리율이 이제 몇백 프로까지 가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그렇게 괴리율 관리를 위한 호가를 내는 것이 좀 어려운 상황이 좀 되고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은 시장 가격은 굉장히 위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표 가치는 또 굉장히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LP가 호가를 내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표 가치 부근에서 호가를 내고 싶은데 시장 가격의 가격 제한폭까지 호가를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레버리지 이태인 상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제한폭이 60%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의 60%만큼 떨어진 가격에서 호가를 낼 수가 있는데 그 하한가에서 호가를 내더라도 그 하한가가 지금은 지표 가치보다 상당히 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LP가 호가를 내면 괴리율은 6% 이내로 줄이지는 못하면서 LP가 호가를 내서 높은 가격에 이 체결이 됨으로 인해서 LP의 이익만 이제 취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비난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LP들이 호가를 적극적으로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는 맞고요. LP가 호가를 낼 때에는 어느 가격이나 낼 수는 있습니다. 이제 단 시장 가격에서 가격 제한폭 이내가 되겠죠. 가격 제한폭 이내에서 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약간 여기서 오해가 있는 것은 지표 가치에서 6% 벌어진 호가 내에서만 호가를 내야 된다. 이제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 거래소가 부여하고 있는 의무는 호가 제출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벌어져 있는 괴리율을 6% 이내로 줄여라 하는 것이 이제 의무이기 때문에 호가는 다른 범위에서도 호가를 낼 수는 있습니다. 또 레버리지 상품이다 보니까 50% 이상 하락 시에 지표 네. 가치가 0원이 될 수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지적도 나오죠. 100%가 빠지기 네. 때문에 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이제 ETN은 경제적 실질 가치는 지표 가치로 결정이 되는데요. 그 지표 가치의 움직임은 오로지 기초 지수의 변화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다른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요. 그래서 기초 지수의 변동이 하루 동안에 50% 이상 변동하게 된다면 레버리지 상품은 가격 변동이 그 2배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100% 이상 가격 변동이 생기게 돼요. 그 말인즉 기초 자산의 가격 하락폭이 50%다라고 하면
그 ETN 상품의 지표 가치는 100%만큼 빠지는 거예요. 100%만큼 빠진다는 얘기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가치가. 네. 네.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영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영원이 돼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지표 가치가 계속 영원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ETN의 지표 가치는 오로지 지수 변화율로만 사실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지표 가치는 어제의 지표 가치 곱하기 오늘 지수의 변동률로 계산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어제 ETN의 지표 가치가 0이라면 오늘 지표 가치도 0을 기본적으로 곱하기 때문에 오늘의 지표 가치도 0입니다. 그래서 한 번 0이 돼버리면 계속 0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투자자들이 투자한 투자 원금을 100% 다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만기 때까지 계속 가지고 계시면 지표 가치로 받게 되죠. 그렇습니다. 만기까지 가져가더라도 지표 가치로 돌려받는데 영원. 그것은 영원이고요. 설령 그 중간에 상장 폐지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상장 폐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지표 가치로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근데 지표 가치가 또 0이니까 결국에는 돌려받을 돈이 없다는 거죠. 상장 폐지 얘기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지표 가치가 그럼 영원이 되면 다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이냐 이런 네. 것도 좀 궁금해하실 네. 것 같거든요. 지표 가치가 영원이 된다고 해서 상장 폐지가 되지는 않는 거고요. 현재 ETN의 상장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거래소 상장 규정에서 상장 폐지 요건들을 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ETN을 발행한 발행사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제 ETN은 발행사의 신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채권과 같은 거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한 발행자가 신용 위험이 생겨버리면 그 채권은 부도가 날 수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ETN도 마찬가지입니다. ETN도 발행한 발행사가 파산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부도가 난다거나 아니면 신용 등급이 강등된다거나 이제 그런 이슈가 생기게 되면은 그 ETN은 더 이상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고요. 상장 폐지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발행자 요건으로 폐지되는 요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LP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은 이제 발행사가 LP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이유로 발행사가 더 이상 LP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LP한테 주어져 있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그러면 LP를 바꿔야 되거든요. LP를 제3자 증권사로 바꿔야 되는데 한 달 이내에 제3자 LP를 구하지 못하면 그것도 상장 폐지 사유가 돼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ETN의 기초 자산인 기초 지수, 그 기초 지수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거나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ETN은 상장 폐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표 가치가 0이 된다고 하면 사실 그 지수, 그 ETN의 기초 지수는 이미 0 밑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사실 기초 지수가 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수의 의미가 사실 없는 것이고요. 그 지수를 산출하고 있는 그 지수 프로바이더도 그러한 경우에는 하루나 이틀 후에 기준 지수의 값을 0보다 높은 값으로 재설정해서 다시 지수를 산출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다시 산출하는 지수와 그 전의 지수는 동일한 지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연소성이 깨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지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기초 지수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기초 지수의 어떤 부적합 사유 그런 걸로 인해서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발행사가 지수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희 거래소에 신고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 신고를 받아들여서 그 기초 지수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진짜 맞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폐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증권사에서 먼저 네. 상장 폐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뭐 지금 뭐 말씀해주신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네네. 증권사가 먼저 그럼 상장 네. 폐지하겠다 이렇게 네. 먼저 신청을 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것은 증권사가 이제 조기에 상환하겠다, 만기 이전에 ETN을 조기에 상환하겠다라고 하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해외에 비해서 국내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은 좀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발행사의 재량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3월 달에 상장 폐지됐던 미국의 그 3배짜리 ETN이 있습니다. 원유 관련 상품 ETN이 있는데요. 그때는 지표 가치가 하루에 75% 이상 변동하게 되면 발행사가 자동으로 그 ETN을 조기에 상환시켜 버리는 그런 것을 투자 설명서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3배짜리 ETN은 그렇게 조기 상환이 되면서 상장 폐지가 밟아진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또 어떠한 경우는 발행사가 지표 가치가 일정 가격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자산 운용에 실익이 없다라고 보고 그거를 또 조기에 상환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투자 설명서에 반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발행사가 재량을 발휘해서 조기 상환시키기가 좀 이렇게 여의치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발행사의 조기 상환이 우리나라의 상품에도 투자 설명서에 좀 반영은 되어 있지만 그 조기 상환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거래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래소가 정하고 있는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행사가 이제 상장 폐지가 되면 조기 상환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조기 상환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ETN의 전체 뭐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었다. 근데 뭐 지표 가치로 따졌을 때는 10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네. 상장 폐지를 하면서 100억 원을 돌려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자들에게. 그렇죠. 그럼 그 나머지 900억은 어디로 가느냐? 그 부분은 순전히 투자자 손실입니다. 그냥 투자자 손실. 네, 이게 ETN은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 기초지수의 변화를 반영한 수익률만큼만 보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그것이 이제 지표 가치로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 지표 가치로 이렇게 반영돼서 약속된 수익을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는 그 낮은 지표 가치 금액으로 돌려받게 되는 거고요. 높은 시장 가격에 투자해서 그동안 갖고 있다가 지표 가치로 돌려받을 때 그 차액만큼은 전부 다 투자자 손실로 돌아가는 것이죠. 네. 투자자들 간에도 매매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네, 그쵸. 만기까지 네. 가기 전에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어떤 투자자는 높은 가격에 산 투자자도 있고 반대 측면에는 그 가격에 매도한 투자자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매도한 투자자는 그나마 다행으로 좀 지표 가치보다 높은 가격의 이익을 취했다고 할까요? 근데 그거를 이익이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사실. ETF랑 ETN에 대해서 또 친절하고 또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별로 재미는 없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